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장사? 노력한다고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이라도 한번 보고 창업 준비를 해보세요.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루는 아주 이른 시각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도시가 잠잠해 있는 새벽 4시쯤이면 골목 한켠에 불이 하나 켜집니다. 빵집에서는 반죽이 숙성되고 식당에서는 전날 준비한 재료가 다시 손질됩니다. 카페에서는 첫 커피 원두가 갈리고 메뉴판 아래 조명이 켜지는 순간 고요했던 거리는 생기를 띱니다. 이 작은 불빛들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이자 한 가족의 생계이며 또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자 생존의 전선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자영업의 나라라 불려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9%였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약 14에서 1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비율은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 가게를 선택하고 그 위에 생계를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가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정년퇴직이 빨라지고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낮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라는 안정된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게 하나로 돌파구를 찾기도 하고 신입이나 경력 단절자들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은 프랜차이즈나 분식, 카페 창업이 흥행하면서 골목상권은 빠르게 포화됐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경쟁은 이미 출발선부터 치열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열었다고 해서 오래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에 창업된 사업체 54만 8,200곳 중 2023년까지 생존한 곳은 29만 5,034곳, 즉 생존율이 약 53.8%였습니다. 업종 변경 없이 원형대로 5년을 버틴 비율은 39.6%였습니다. 즉 10곳이 문을 열면 6곳은 5년 안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외식업은 1년 생존율이 약 55% 수준으로 더욱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쉬울지 모르나 문을 닫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 뒤에는 비용 증가라는 무자비한 파도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식재료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예컨대 돼지고기는 약 28% 상승, 채소류는 평균 35% 상승,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기본 재료는 20에서 40% 상승했습니다. 이런 물가 압박은 곧바로 원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식당의 평균 원가율은 과거 약 35%에서 43%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부담도 큽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약 8,590원에서 2025년 약 1,300원으로 올라 5년 사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비용은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매달 고정비로 나가며 매출이 줄어도 인건비는 줄지 않습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결국 인건비를 줄여 1인 또는 2인 체제 운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상가 임대료는 평균 11에서 15%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갱신 시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료는 장사가 안 돼도 나가야 하는 고정비입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줄일 수 없는 비용이기에 폐업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매출은 올랐던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카드사 데이터를 보면 자영업 전체 카드 결제 건수가 최근 2년간 약 8.3% 감소했습니다. 외식업 시장에서는 특히 점심 매출이 5에서 12% 감소, 배달 주문 건수도 약 6% 감소했습니다. 즉 비용은 오르는데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압박에 자영업자들은 갇혀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의존이 증가한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외식업의 배달 의존도는 약 27%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배달만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는 약 6에서 12%, 광고비는 월 10만원에서 200만원, 배달비는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수준입니다. 이런 조합을 고려하면 배달 매출의 순이익률은 평균 8%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비해 홀 중심 운영 가게의 순이익률은 12에서 15%대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자영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 경제 흐름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 둔화, 가계부채 증가, 내수 소비 약화,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예컨대 2025년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금융 부담은 자영업자의 체질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도 큰 변수입니다.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약 210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2014년에 약 142만 명에서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고령 자영업자 비중 증가는 재기발판이 약하고 경쟁력은 낮은 사업체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플랫폼 경제의 확산도 자영업자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가 발간한 영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과 배달 플랫폼의 확대가 전통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며 온라인 판매로 유리한 사업체는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체는 더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플랫폼 영향력의 확대가 자영업 부문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생존 공식이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뉴 수를 줄인 가게는 재방문율이 1.6배 증가했습니다. SNS 노출이 높은 가게는 방문율이 2.4배 증가했습니다. 또 운영 인력이 1에서 2명인 작은 구조의 가게는 생존율이 13% 더 높다고 합니다. 브랜드 컨셉이 확실한 가게는 가격이 다소 높아도 선택받는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자영업은 브랜딩과 경험 그리고 효율의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026년부터 한국 자영업이 크게 변동할 것이라 분석합니다. 대형 상권보다 골목형 상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경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 변화는 자영업자에게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잘 준비된 소수는 더 강해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다시 새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두운 골목에 켜진 작은 가게의 불빛은 이 사회가 놓치고 있는 한 축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숨은 근육입니다. 그 불빛 뒤에는 한 사람의 꿈이 있고 한 가족의 생계가 있으며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을 탔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살아남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불빛들이 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은 위기이면서도 기회이며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현실적인 경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세요.